요즘 저금리 시대라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으시죠. 비단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 가능한 소형 상가가 인기라고 합니다. 또 투자 방식 면에서 안정성을 추구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빨리 만나보시죠. 턱없이 낮아진 은행금리 대신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들. 바야흐로 수익형 부동산 전성시대. 특히 오피스텔 등의 소형 부동산이 인기라고 하지만 최근 몇 년째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는 임대 수익률.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들이 이제 수익률이 좋습니다.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제 과잉 공급 많이 짓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짓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공실률이 많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바로 상가 분양이라는데요. 사실 상가 분양하면 투자금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보다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최근에는요. 개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소규모 상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따져서 선택을 하신다면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조성되면 주변의 흐름까지 바꿀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대형 상가들. 그러나 모든 상가가 다 이런 건 아니라는데요. 준공 후 5년이 지나도록 공실률이 40%에 가까운 곳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가치를 매겼다는 뜻인데요.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했는데도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고액의 분양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은 그만큼 일대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고액의 임대 수요가 보장된다는 형태의 과잉 광고로 이루어져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또 높은 임대로 놓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만큼의 영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잉, 그다음에 기대 심리가 컸던 지역에서는 공실률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발생되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점포에서 연 6%의 실질 수익률을 거두려면 월 500만 원의 임대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입주 시기와 분양 시기에 편차가 있고 상권도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그 정도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은 많지 않다 보니 비싸게 분양받고도 제대로 된 수익은 못 내는 곳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곳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1월 말에 준공 예정인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데요. 이곳의 경우 선임대 후분양 방식을 채택. 게다가 계약과 동시에 2년치 임대료가 선지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상가 분양을 할 때 선임대 후 분양 이런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혜택이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가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고 나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시거나 임차인을 구하고 난 다음에도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셔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명 패션 유통기업을 먼저 유치를 해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선임대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년치 임대료를 선지급해드림으로써 보다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놨습니다. 하지만 시작 당시에 선임대 방식이라 해서 상가 분양, 염려가 없는 걸까요? 말 그대로 상가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법.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유동인구만 가지고도 영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다 보니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장사를 못할 정도 유동인구가 사라진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 수요는 이제 주말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주거 형태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주말을 수요로서 영업을 보장해주고 평일은 유동인구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가 잘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장사라든가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곳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교통망은 물론 주변 배후 수요에 대한 파악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상가 분양하면 어떻게 보면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곳은 어떤가요? 네, 상가 입지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교통 접근성과 배후 수요의 확보 여부입니다. 저희 상가는 7호선, 경춘선, 중앙선이 연결되는 상복역과 망우역을 접해 있습니다. 또한 그 반경 10km 이내에 200만 배우 수요가 확보돼 있어서 상가 입지에 있어서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스형이 아닌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점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점포들이 길을 따라 쭉 늘어서서 자연스레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해서 공실률이 좀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어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공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망우역부터 상복역에 이르는 316m의 스트리트 상가가 구성되면서 자연스러운 고객 동선 흐름이 가능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고객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한 그 쾌적한 쇼핑 공간이 구성된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 박스형 상가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상가는 유럽풍 인테리어 도입과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서 쇼핑 공간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박스형 상가가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강남의 가로수길이나 정자동 카페거리 같은 스트리트형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양 희망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억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소형 상가도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쪽 상가에 관심이 참 많으신가 봐요. 소액 투자로 상가를 알아보던 차에 패션백화점이 10년간 장기 임대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 걱정 없이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어서 왔습니다. 공실률에 대한 위험 부담은 최소화하고 임대료 부분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신규 상가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데요. 하지만 섣부른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의 가장 장점으로 보는 것은 이제 수익률이 과연 몇 프로냐를 보고 먼저 취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근의 배후 세력이나 공실률 리스크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하는데 결정내는 역할을 하지 말고 수익률이 조금 저하되더라도 안정되고 꾸준한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수익형 부동산 취득하신 분들의 1순위로 보실 필요가 있는 부동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부는 새바람, 뜨는 상가 분양 투자. 상가 분양을 생각 중이라면 꼼꼼한 분석과 끊임없는 미래 예측은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이게 그 임대인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미리? 분양을 하기 전에? 네, 그렇죠. 임차인을? 그렇죠. 네네. 먼저 임대인이죠? 임대인. 네. 임대인을 먼저 찾아주니까 그만큼 또 부담감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다들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세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제일 큰 걱정거리인데 일단 그게 한 2달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임대 후 분양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만큼 부담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투자라고 하면 전문가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제 참고를 하셔서 기억하셨다가 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많지 않은 분들도 가능하다. 이게 또 장점인 거죠? 그렇죠. 개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임대 후 분양 방식이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